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보험료의 변화가 은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제대로 이해해야 대처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기사에 80세 노부부 지역 전환대 건보료 260만 원 내라네요. 이달부터 인상 폭탄 피하려면이라는 기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퇴직한 후에 건보료를 기업에서 내주다가 이제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어떠한 이러한 부담을 느꼈던 적이 있고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어느 때 한번 굉장히 큰 인상폭이 약 8년 전에 있어서 그때 굉장히 당황했고 이것을 정리하면서 배운 팁을 유튜브 콘텐츠에도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번 시점에서 이제 다시 80세 노부부인 경우에 지역이 전환된다. 특히 자녀가 있는데 왜 피부양자가 안 되고 본인이 내야 되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혼란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건보료가 올라간 거 아니야라는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복잡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퇴자들이 대거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재산 매각, 소득 감소 된 건보공단에 조정 신청 가능하다 이런 그 기사가 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뭐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평생 일구신 집안채 차 한 대가 저긴 단데 공시가격 급등만으로 지역가입자가 돼서 연간 260만 원이니까 약 한 뭐 20 몇만 원 되겠는데 건보료를 부담하게 됐다. 이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실은 퇴직 후에 20만 원이라는 것은 큰 돈이죠. 마찬가지로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약 30만 원 받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은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어떻게 피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촉 증명서를 숙지하자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래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소득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즉각적으로 내가 만약에 요번 달에 일을 그만뒀다 하더라도 시스템에서는 요번 달에 내가 일이 그만된 것으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세 달이나 요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는 계속 그 기관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어느 대학이라든지 기업에서 자문을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연구원으로 등록이 되면서 이런 비용이 지출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다음 해 1년이 몇 달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나는 그 일을 할 것이라는 추정으로 건보료가 책정된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받아야 되는 것은 그 대학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해촉 증명서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건보에 제출을 하게 되면 그 담당자가 친절하게 그 항목을 삭제해 주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줄여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퇴직 후에 곧장 그 이러한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그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시간을 아껴서 낸다면은 그 전에 그 금액으로 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피부양자 등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그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는데 요새 이제 건보료 인상 이런 것도 소득 체계의 변화에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이 그 이탈이 되고 그러면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자동차인 경우에도 적용을 받아서 큰 차가 필요 없다면 4천만 원 미만 1600cc 이하 차량으로 바꾸거나 리스를 통하면 자동차에 부과된 점수를 그 0으로 만듦으로써 건보료를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해적 증명서라든지 이미 계속 가입 제도라든지 피부양자 등록 자동차 재산 신고가 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보다 근원적인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그 건강보험 체계는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도 부러워하고 심지어 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의 이민간분들이 역이민을 할 때 따지는 조건으로도 기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암이나 굉장히 심각한 질병을 겪으신 분들은 잘 이해하실 텐데 약 본인 부담금이 5% 정도까지 줄어들게 되고요.
요번에 코로나 검사나 이런 것들 당연히 뭐 국가 재난이긴 하지만 이러한 비용에 있어서도 건강보험료가 지원이 됩니다. 특히 노인장기 요양보험도 이 건강보험에서 일정 요율을 할당함으로써 부담하는데 고령화에 따라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부담액은 클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요번에 확 바꾸는 게 아니라 벌써 2단계에 거쳐서 그 전환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도 2022년에 또 이제 다시 바뀌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큰 것을 이해해 보면요. 건강보험료 용지를 한번 매달 오는데 그걸 뒷면을 보시면 소득 점수라는 게 있죠. 본인이 평가 소득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산정하게 됐다는 근거가 있는데 이것을 지나쳐 보실 게 아니라 꼼꼼히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은퇴자에 있어서 건강보험료 지출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이전에 거기를 자세히 보시면 성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재산, 자동차에 따라서 임의로 평가소득이라는 것을 부여합니다. 즉 점수를 부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를 주게 되는데 2022년에는 그런 부분 성연령이라든지 재산, 자동차는 삭제를 하고요. 소득에 의해서 부과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경우도 어떻게 보면 황당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시니어인 경우에는 대부분 뭐 2000cc 이상 이렇게 그 중대형 이상을 그 선호하는 게 있고요.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큰 차들을 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점수로 보면은 그 점수에 자동차 점수가 부여가 돼서 건보료 산정하는 데 반영이 된다는 것을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큰 소득이 성연령 같은 기본적인 것 외에 재산소득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자동차가 내 건보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은 모르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시니어들이 나이가 드셔서 조금 현명하신 분들은 차량을 1600cc 이하 뭐 이런 차량으로 바꾸는 이유가 거기에 숨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바뀌는 것은 1600cc 이하 승용차는 보험료를 아예 면제를 하고요. 그리고 1600cc에서 3000cc까지는 자동차 보험료, 여기서는 이제 건보료에 측정되는 보험료를 약 30% 인하를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4천만 원 이상 고가차에만 부과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시니어 입장에서 4천만 원이 뭐 고가차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남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소득이 있다라는 추정이 되는 그 근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민감할 필요는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피부용자가 지역가입으로 전환되는 수치인데요. 개편 1단계에서 유소득 피부양자의 약 13%가 유소득 피부양자의 21%로 약 36만 명에서 59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피부양자가 되면은 건보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 인구를 늘림으로써 이렇게 피부양자로 전환, 지역가입으로 전환된 분들이 보험료를 내게 됨으로써 그 세수는 늘어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부자인, 즉 소득이 많은 보수의 고소득 직장인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 보험료를 그 확대하는데요. 현재 약 한 6% 정도인 16만 세대에 부과되는 것을 26만 세대로 조금 늘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다시 보면요. 평가소득 폐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취조보험료를 도입을 하면서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근데 자세히 내용을 보면 시가 2,400만 원 이하 자가소유, 4천만 원 이하 무주택 전월세 재산보험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현실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역으로 요새는 1인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 사업의 실패라든지 건강의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시니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약 4% 정도는 제대로 된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곳에 거주하는 분들도 존재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이 대다수의 그 시니어에게는 큰 상관이 없는 일일 수도 있을 거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수입이 줄어들고 혼자 살아가는 그러한 그 시니어 우리가 앞나라 알 수 없는 그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자리매김해 볼 수도 있는 부분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재산과 소득이 많은 피부용자가 지역가입자가 된다 그랬는데 아까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을 보면요. 현행은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 플러스 기타 소득 중 하나가 연 4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그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기준이 되죠. 또는 재산이 시가 18억 원 초과 시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퇴직자인 경우에 이 조건을 맞추는 것은 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편 방안 1단계에 따르면은 모든 합산 소득, 그러니까 금융소득, 요새 뭐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에 있는 배당 소득도 포함이 될 거고요. 그리고 공적연금, 연금을 받는 것들, 또 근로, 저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이 좀 발생하는 편인데 이러한 것들을 모두 합산한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지역가입자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재산 조건에 있어서도 재산이 시가 11억 원을 초과하면서 엔드입니다. 소득이 연 1,000만 원 초과 시니까요. 대부분 많은 시니어들인 경우에 서울에 집이 있다면 평균가가 뭐 벌써 10억, 14억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거품일 여지도 많이 있지만 이러한 것을 반영하면 그리고 엔드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됐을 때 건보를 내겠구나 라는 피부양자로 전환이 되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월세 기준에서도 보면요.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후 1,000만 원 초과 시 탈락. 그러니까 피부양자로 변환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게 됨으로써 이전에는 자녀의 직장 피부양자가 가능했던 분들, 예를 들어서 시가 15억 원에 국민연금 월 90만 원, 이 정도는 굉장한 은퇴자 중에는 상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월 23만 원이라는 돈을 내게 되는 거고요. 또 아래 사례로 시가 7억 원에 공무원연금 190만 원 정도 받으면은 이것도 이제 재산소득하고 그 소득, 연금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 월 22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2020년 기준으로는 이제 1,860만 명 정도로 줄어게 되는데 이건 2017년 기준으로는 약 2,600만 명 정도가 즉 어린 자녀들하고 근로자가 아닌 분들이 대부분 피부양자였다면 이 수치는 계속 줄어들므로써 재원을 확보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퇴직자 같은 경우에 고민이 될 텐데 퇴직자도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돼야 된다라는 큰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만약에 총 수입이 연 4,24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필요 경비율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면은 거기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90% 정도를 감해 주니까 실제 연소득은 424만 원 정도로 책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소득보험료랑 재산보험료, 자동차 보험료를 해서 좀 절감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퇴직자에게는 조금 더 혜택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피부양자 조건을 이탈했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부담감 이런 것들은 클 것이라고 보고요.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위 1%의 월급 고소득 직장인들이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체계는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심지어 역이민이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많은 분들이 과다하게 병원을 이용한다라는 데이터도 읽힐 수 있고요. 특히 이제 1차 기관보다는 2차 뭐 대학병원 같은 곳에 습관적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또 한방에 뭐 치료를 받거나 이런 것들을 다 거의 본인 부담금률이 적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는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료,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런 지원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냐라는 심각한 고민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병원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특히 돌아가시기 전에 뭐 1년 내외의 비용이 의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성질환이라고 할 때 어떻게 변환할 것인지, 어떻게 전환하고 어떻게 예방을 함으로써 이 비용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것과 함께 동시에 고령화 사회에서 늘어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 체계를 수년에 걸쳐서 계획에 의해 조금씩 개편해 가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은퇴자 입장에선 큰 부담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 다수의 분들이 이탈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를 보고 또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면 이 재원 조달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럼 이 방향성에서 어떤 혜택이 있냐면 고소득자는 소득자는 아무래도 조금 더 내는 기여하게 되고요. 심지어 대기업이나 직장인에서 고액 연봉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로 내는 돈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렇게 기여하시는 부분에 우리 은퇴자들은 조금 더 감사하고, 물론 은퇴자들은 이미 직장 생활에 그렇게 하신 분들이라는 점이 자랑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특히 이제 더 가난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단돈 10,000원, 10만 원은 굉장히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뭐 기초수급자인 경우에 대략 한 40에서 60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물론 기타가 있지만 그것으로 생활을 한다고 봤을 때 이런 의료 비용으로 만약에 나간다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은 없지만요. 없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특히 이제 나이 들어서 독거로 살아가신 분들이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은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기여를 하고 저소득자, 특히 이제 고령자들이 혜택을 받는 구조로 받는 것이 방향성에서는 큰 어, 이견이 있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은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팁을 드리면, 먼저 건보료 안내서는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뒷부분에 보시면, 안을 펼쳐보시면 자신의 재산 소득 점수, 그리고 자동차 점수, 그리고 소득 점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맞는지를 보시고요. 앞에서 본 것처럼 필요하다면 우리는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공단의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자세히 물어보면 내 점수가 왜 이렇게 되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근거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자세히 알려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나하나, 만약에 근로라면 해촉증명서, 또 이미 계속 가입 제도가 됐는지, 피부양자의 조건이 정확히 됐는지, 자동차라든지 재산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건강보험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퇴직하고 나면은요, 지출 비용에서 어마어마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등한시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 노후의 삶을 건강의 근간이 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의 이해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